혹시 드시고 있는 과일이 다리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건강하게 먹으라고 하고 과일은 항상 그 목록의 최상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과일, 네,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과일들이 실제로 다리를 약화시키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조용히 이동성을 앗아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일부 과일은 근육 기능에 방해를 주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며 무릎, 발목, 종아리에 통증이나 부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뼈와 근육이 자연적으로 더 약해지기 때문에 이는 위험할 수 있으며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리 통증, 피로, 근력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최악의 과일 5가지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서 여러분만을 위해 만들어진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1. 바나나. 침묵의 칼륨 과부하. 전후 미국에서 자란 많은 사람들에게 바나나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며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는 위안 식품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칼륨 함량을 칭찬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먹였으며 건강한 식단의 상징으로 아침 식사 접시에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때 건강에 좋은 과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특히 다리에 조용히 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내부 시스템은 느려집니다. 가장 먼저 느려짐을 느끼는 기관 중 하나는 혈액에서 과도한 칼륨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신장입니다. 바나나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중간 크기의 바나나 한 개에도 4억 리터가 넘는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자주 섭취하면 혈액 내 칼륨이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들거나 한밤중에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마치 뇌에서 다리에 신호를 보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걷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다리는 오늘은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는 칼륨이 신경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호가 방해받으면 근력, 협응력, 균형 감각도 저하됩니다. 게다가 칼륨 과부하는 비정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미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몸은 항상 극적인 경고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피로, 약간의 형이증 또는 가끔 다리가 풀리는 증상으로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식단에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바나나가 얼마나 쉽게 간과되는가입니다. 노인센터와 클리닉에서 편리함 때문에 자주 첫 번째 간식으로 제공됩니다. 하지만 편리함은 결코 이동성 저하의 대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면 세상이 좁아지고 산책 횟수가 줄어들고 계단 이용이 어려워지고 혼자서 자신 있게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무해해 보이는 과일조차 어떻게 조용히 독립심을 깎아내릴 수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 그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또 다른 달콤한 과일이 있는데 특히 관절 통증이나 혈당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러한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담 체리, 설탕 폭탄의 변신. 체리 한 그릇에는 왠지 모르게 향수가 느껴집니다. 따뜻한 여름, 작은 마을 축제, 또는 갓 단 체리의 부드러운 즐거움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달콤하고 한 입 크기이며 먹기 쉬워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움큼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쾌활한 붉은 껍질 아래에는 조용한 위협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90세 이상인 우리에게는 강력한 설탕 급증이 우리가 의존하는 바로 그 다리를 서서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체리는 종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고 칭찬받지만,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체리에도 천연 설탕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 컵에는 거의 18개의 설탕이 들어있으며, 통조림이나 병에 든 체리를 먹는다면 첨가된 시럽 때문에 그 양이 2배 또는 3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인슐린 저항성 또는 제2형 당뇨병을 관리하는 노인의 몸에는 위험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몸은 인슐린을 급격하게 분비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변동은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만성염증으로 이어집니다. 만성염증은 튼튼하고 통증 없는 다리에 숨겨진 적입니다. 그 염증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관절을 통해 퍼져 무릎에 자리 잡고 발목을 뻣뻣하게 만들며 종종 다리를 무겁고 뻣뻣하거나 부어오르게 만듭니다. 어떤 노인들은 마치 물속을 걷거나 무거운 것을 뒤에 끌고 가는 것 같다고 표현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경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도한 설탕은 발과 다리의 작은 신경 말단을 손상시켜 타는 듯하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을 유발하며, 이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발가락이 마비되거나 발 뒤꿈치에 약간의 열감, 이상한 가려움증으로 시작되지만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발전합니다. 균형 감각, 협응력, 조절 능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단을 피하거나 울퉁불퉁한 보도에서 불안감을 느끼거나 어둠 속에서 걷는 것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과일은 항상 좋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없다고 듣습니다. 하지만 체리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맛보는 단맛은 몸 안에서 폭풍을 일으키며 하루하루 여러분의 기반을 약화시킵니다. 모든 과일을 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천연 공급원에서 나온 설탕조차 도움이 되는 것보다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음 과일은 훨씬 더 기만적일 수 있습니다. 작고 부드러우며 종종 심장에 좋은 선택으로 여겨지지만 조용히 여러분의 혈액순환을 조금씩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간과된 이 위험에 대한 진실을 밝혀봅시다. 3. 포도. 자연의 사탕이지만 혈액순환의 위험. 많은 노인들에게 포도는 완벽한 간식처럼 느껴집니다. 가볍고 상쾌하며 씹기 쉽고 편안합니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으면서 몇 알씩 입에 넣을 수 있고 충분히 무해해 보입니다. 결국 과일이니까 건강에 좋겠죠? 하지만 때로는 무해해 보이는 것이 조용히 여러분의 몸, 특히 다리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포도는 이유가 있어서 자연의 사탕이라고 불립니다. 천연 설탕이 풍부하고 한 컵당 약 24g이며 설탕 흡수를 늦추는 섬유질이나 단백질은 거의 없습니다. 포도를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하반신의 순환계를 손상시킵니다. 혈액순환 불량은 경미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영향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아리가 뻐근하거나 발이 붓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하루가 끝날 무렵 발가락에 마비감이나 따끔거림을 느끼거나 방이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다리 아래쪽에 이상한 냉기를 느낍니다.
이러한 증상은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다리 근육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혈전의 위험입니다. 특히 다리 깊은 곳의 정맥에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혈액이 고여 혈전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심한 통증, 부기를 유발하고 심한 경우 폐색전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어 여러분이 깨닫기도 전에 이러한 상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포도는 행복한 추억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풍, 손주의 도시락, 젊은 시절 포도밭 방문 등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진실은 60세 이후 우리 몸이 이전처럼 설탕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때 활력을 주었던 포도가 이제는 여러분의 체력을 훔치고 한 번에 한 줌씩 여러분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에는 여러분을 훨씬 더 놀라게 할 또 다른 과일이 있습니다. 면역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알려진 과일이지만 노화된 관절과 뼈에는 숨겨진 산 성분이 득보다 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시청 중이시고 이러한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1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4번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4. 오렌지. 뼈와 관절의 산성 문제. 대부분의 삶 동안 오렌지는 건강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에 신선한 오렌지 주스 한 잔, 손주 축구 경기 하프타임에 건네지는 달콤한 조각 등 모든 것이 건강하고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오렌지는 면역체계에 필수적이라고 알려진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우리 몸이 내부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짐에 따라 이 사랑받는 과일은 특히 자주 또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조용히 관절을 아프게 하고 다리를 뻣뻣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렌지의 문제는 높은 산도와 당분 함량에 있습니다. 이는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고 뼈를 약화시키며 다리와 엉덩이의 노화 관련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조합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산 중화 능력이 감소하고 오렌지와 같은 산성식품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몸은 pH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특히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끌어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골밀도를 약화시켜 골다공증 및 골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다리, 무릎, 엉덩이와 같이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에서 그렇습니다. 이미 관절염이나 관절 퇴행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렌지의 천연 구연산은 염증이 있는 조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괜찮았던 산책 후 아침에 뻣뻣함이 증가하거나 무릎에 둔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노인들은 계단을 오르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삐걱거리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관절에 염증이 생겨 압력을 받으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요산 문제도 있습니다. 오렌지 및 기타 감귤류 과일은 혈액 내 요산 수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 발가락, 발목 또는 다리 아래쪽에서 처음 느껴지는 통풍의 고통스러운 발작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발작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쇠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며칠 동안 발을 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아픈 진실은 한때 보호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 나이가 들수록 신체 구조 자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여기저기에 약간의 불편함, 약간의 피로감이 생기다가 어느 날 한 블록 걷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고 무엇이 변했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 과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열대 지방처럼 보이고 상쾌하며 소화를 돕는다고 종종 칭찬받지만 그 황금빛 단맛 안에는 근육에 조용히 염증을 일으키고 힘줄을 자극하며 모든 걸음을 힘든 투쟁으로 바꿀 수 있는 뜨겁고 산과 설탕의 혼합물이 있습니다. 이 과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으신가요? 5. 파인애플. 열대 과일의 함정.
파인애플은 햇살, 휴가 저녁 식사, 가족과의 여름 모임을 떠올리게 합니다. 황금빛 색깔과 촉촉한 단맛은 한 입 한 입이 작은 탈출처럼 느껴집니다. 브로멜라인 함량 때문에 종종 한겸 효과가 있다고 칭찬받지만 많은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열대 과일의 매력 아래에는 다리에 조용히 염증을 일으키고 근육을 자극하며 힘을 앗아갈 수 있는 거친 산도와 설탕의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이미 민감한 관절이나 만성적인 다리 불편함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파인애플은 친구보다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익한 효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산성이 강한 과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산은 이미 취약한 부위, 즉 무릎, 엉덩이, 종아리와 발목 주변의 힘줄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파인애플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특히 휴식 후나 걷기 후에 관절이 아프거나 붓거나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더 깊습니다. 파인애플은 설탕 함량이 높으며 많은 양으로 섭취하거나 시럽에 담근 통조림 형태로 섭취하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다리와 발의 신경병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발가락에 따끔거림을 느끼거나 밤에 종아리에 타는 듯한 통증을 느낀 적이 있다면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저녁 식사와 함께 즐겼던 그 과일이 문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신경신호, 모든 근육 움직임이 몸 안의 섬세한 균형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설탕과 산은 그 균형을 깨뜨립니다. 파인애플은 상쾌하지만 근육이 스스로 회복하는 방식, 힘줄이 유연하게 유지되는 방식, 신경이 반응하는 방식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밤새는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조용히 다리를 뻐근하고 불안하거나 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원인이 과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먹기도 쉽습니다. 파인애플은 맛이 가볍지만 많은 노인들이 덩어리나 주스 형태로 섭취하며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몇 번만 섭취해도 설탕과 산의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왜 다리가 이전보다 더 피곤하고 아프거나 의지할 수 없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60세 이후에는 모든 한 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더 현명하지만 어떤 음식이 우리를 지지하는지, 어떤 음식이 우리의 이동성을 서서히 깎아내리는지 인식하는데 더 민감합니다. 번성하느냐, 그저 살아남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제 다리 힘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과일을 알아냈으니 다음 단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치유하는 과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부 과일은 적극적으로 염증과 싸우고 혈액순환을 돕고 다리가 의존하는 근육 탄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 어떤 과일이 식탁에 올라야 하는지,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튼튼한 다리를 위한 안전한 과일. 대신 무엇을 먹을까요? 여러분의 힘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는 과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약간 당황스럽거나 한때 믿었던 음식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일이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일부 과일은 여러분의 다리, 관절, 전반적인 활력을 위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아군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그렇습니다. 핵심은 과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이제 수십 년 전과는 다른 종류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은 더 섬세해지고 혈액순환은 덜 효율적이며 관절은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올바른 과일은 부드러운 약처럼 작용하여 영양을 공급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여러분의 몸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생명을 주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과일은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회복시키고 부기를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지어 다리의 근육량 감소를 막아줍니다.
예를 들어 블루베리를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열매는 염증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설탕 함량은 낮고 섬유질은 높아 혈관에 좋고 혈당 관리에 안전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설탕 함량이 높은 과일을 베리류로 바꾸면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다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다음은 아보카도의 조용한 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과일이지만 건강한 지방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며 둘 다 근육과 신경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대신 아보카도는 혈당을 안정화시켜 염증을 낮게 유지하고 다리를 안에서부터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무릎이 덜 뻣뻣하고 걸음걸이가 더 안정적이며 하루 종일 에너지가 더 오래 지속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주 간과되는 파파야는 또 다른 부드러운 치유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 민감해지는 소화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관절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콜라겐 생성을 돕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발목, 허벅지의 긴장감을 줄여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즈베리, 블랙베리, 적당한 양의 사과 조각과 같은 다른 과일도 훌륭한 효능을 제공하여 염증이나 혈당 급증에 부담 없이 단맛에 만족감을 줍니다. 이러한 선택은 의자에서 일어설 때나 동네를 산책할 때마다 여러분의 몸이 중력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들어올리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조용히 여러분을 짓누르는 음식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과일을 선택하면 다리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독립심, 자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으니 그 힘이 여러분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생각, 여러분의 다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선택, 이 삶의 여정에서 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항상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됩니다. 어느 날 계단이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고 또 다른 날에는 짧은 산책 후에도 다리가 이전보다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나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진실은 나이가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힘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미묘하게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여러분이 튼튼하게 유지되느냐, 아니면 서서히 약해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매일 반복되는 가장 작은 선택들입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은 그러한 선택 중 하나이며 우리가 보았듯이 모든 과일이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노화된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고 지지하는 반면 이 기사에서 살펴본 다른 과일은 조용히 균형, 자신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앗아가는 설탕, 산, 염증을 몰래 들여올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처럼 저도 과일은 항상 좋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해를 끼칠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90년 넘게 살면서 많은 동료들이 이동성 통증, 피로로 고생하는 것을 지켜본 지금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30세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더 현명하지만 더 민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더 많은 보살핌, 즉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랑스러운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거나 음식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식을 갖게 되고 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고 여러분이 쌓아온 삶, 여러분이 얻은 세월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먹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의 다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단순한 팔다리 이상입니다. 세상, 자연,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입니다. 일요일에는 교회로, 햇살 좋은 아침에는 정원으로, 손주의 졸업식으로, 창가 옆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데려다 줍니다. 다리가 튼튼하면 자유롭고 약해지면 세상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한 계절을 살아본 사람으로서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무엇을 올려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나나, 체리, 포도, 오렌지, 파인애플의 5가지 과일은 이전에는 여러분의 삶에 자리를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아프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불안정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그 과일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서서히 힘을 잃는 대신 힘을 지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사려 깊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연약하지 않고 너무 늙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힘의 시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의지와 만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리, 근육, 이동성을 보호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건강뿐만 아니라 자유, 존엄, 기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식하며 걷고 주의하며 먹고 힘을 향해 내딛는 모든 걸음이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은혜, 자신감, 자부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다리는 여러분을 멀리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제 더 멀리 데려다 줄 수 있도록 도와줍시다. 이러한 교훈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진실되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잠시 시간을 내어 성찰하고 여러분이 배운 것 중 한 가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러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 지지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자유롭게 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